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 팍입니다. 지난 2월 7일 엔비디아는 영국과 중국 등 규제 당국의 반대로 인하여 ARM 인수라는 400억 달러의 빅딜이 무산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던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ARM 인수 불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터팍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RM이란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셋인 CPU를 설계하는 방식은 인텔의 시스크 방식과 ARM 계열의 리스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즉 CPU를 설계하는 모든 기업들은 두 회사의 코어 설계들을 활용해야 하고, 사용 시 그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합니다. 기존 PC 시장에서는 정교하고 복잡한 인텔 계열의 CPU가 더 유리하였으나,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저전력이고 간단하지만 프로세서가 빠른 ARM 계열의 CPU가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기존의 인텔 칩 대신 ARM 기반의 M1 칩을 직접 설계하면서 기존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PC 그리고 서버 시장에서의 엄청난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러한 ARM의 견고한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에 영위하지 않았던 모바일 GPU와 PC 서버 CPU 시장의 진출을 통한 통합 반도체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가까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던 여러 경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ARM 인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ARM 인수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CPU 시장의 진출이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ARM 인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엔비디아의 꿈은 잠시 주춤할 수 있으나, 엔비디아는 ARM IP 계열의 CPU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 2023년 NVLink 방식의 CPU인 그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GPU 생태계를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에는 이번 ARM 인수 불발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엔비디아의 본질적인 리스크는 ARM 인수 불발이 아닌 AI 시장에서의 GPU 경쟁력 약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PU의 새로운 경쟁자인 ASIC과 FPGA에 대해 설명드리며, 구글, 테슬라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자체 설계를 통해서 AI 시장으로 뛰어들며 AI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GPU의 본질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정말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GPU 설계 역량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AI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의 핵심 도구는 GPU와 GPU의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인 쿠다가 될 것이다. 쿠다 생태계가 엔비디아의 미래다 라고 말하며 2015년 GTC에서 엔비디아 부사장인 마크 해밀턴이 직접적으로 쿠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쿠다란 무엇일까요? 쿠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AI 분야 등 여러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엔비디아의 자체 플랫폼을 말합니다. 오픈CL 및 다이렉트 컴퓨터처럼 다른 개발 플랫폼이 존재하기는 하나, 기능, 성능, 개발 편의성 및 견고한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쿠다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없는 단순 칩 개발은 경쟁력 없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고, 엔비디아는 2006년부터 약 16년간 쿠다 플랫폼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애플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애플이 구글이나 삼성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 시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 성능의 GPU라는 하드웨어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통해서 AI 시장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쿠다의 생태계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쿠다 코어가 들어가 있는 엔비디아의 GPU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쿠다 플랫폼이 커질수록 구조적으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쿠다 없이는 GPU를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쿠다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있고 이미 금융, 의료, 보험,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계에 걸쳐 쿠다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AI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GPU와 쿠다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익숙해지면 그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락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곧 독점에 가까운 높은 마진율로 이어지며 엔비디아의 65%에 달하는 높은 마진율의 이유가 설명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최근 엔비디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300만 명에 이르는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있으며 쿠다 플랫폼의 경우 총 3천만 건을 상회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많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MIT, 옥스퍼드 대학 등 전 세계 상위 공과 대학 또한 쿠다 플랫폼의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엔비디아의 생태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GPU의 성능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류의 ASIC과 FPGA 칩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생태계가 약하다면 결국 그 위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향후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 경쟁력과 성장성이 견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엔비디아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이러한 견고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사업 영역 다각화입니다. 실제로 쿠다의 적용 범위를 늘려 고성능 컴퓨터, AI,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또 다른 자체 플랫폼인 옴니버스의 개발까지 이어지며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또한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직원이 CEO인 젠슨왕과의 회의에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다 라고 말한다면 해고당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그만큼 엔비디아는 단순 반도체 칩 회사를 넘어 향후 AI 시장에서 강력한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